보수적인 은행권이 블록체인에 올라타서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출과 송금, 결제 같은 은행의 업무야말로 안전성과 신뢰를 핵심으로 하면서도 또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고도의 효율성까지 요하고 있습니다. 분산 원장이라는 블록체인의 개념, 즉 거래 내역을 참여자들이 모두 나눠 갖고 실시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이 안전과 신뢰 그리고 속도까지 보장해주는 열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블록체인 혁명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조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행이라고 하면은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정보가 막 여기저기 퍼져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또 우리의 정보가 또 중앙 집권돼 갖고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지길 바라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또 분산형이에요. 약간 이 개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일단 은행권에서 이런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일단 정보를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으로 분산 저장한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이 좀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행권의 기존 업무는 뭐 당연히 중앙 집권적이었지만 이제 디지털 전환을 맞아서 변화해야 하는 과도기로 넘어왔고요. 지금 실예를 지금 그래픽으로 보면 HSBC가 이 무역금융의 블록체인 모델을 최근에 선보였는데요. 일단 무역이라고 하면 어떤 회사가 물건을 만들면 모아서 집하, 그러니까 또 배로 옮기고 선적하고 또 배를 건너서 내려야죠. 또 내리고 또 집하하고 또 배송하고 그래야 고객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 과정을 모두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다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모든 참여자들이 다 대조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제조사와 고객 또 중간에서 뭐 유통을 해주는 업체들이 다 해야 되는데 블록체인이 되면 이게 그냥 실시간으로 이런 선형이 아니라 그냥 원형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고 정보가 공유돼서 아 제대로 됐구나, 되고 있구나라는 걸 공유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 효율성 측면에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관리 비용이 굉장히 수십 분의 1 많게는 그렇게까지 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신뢰성도 실시간으로 그 내역들이 쫙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신뢰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은행권은 이런 거를 지금 은행의 고유 업무 전반에 어떻게 활용할지 또 이런 모델에 기반한 새로운 수익원 또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찾아낼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은행 고유의 어떤 지급결제 기능에 블록체인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 블록체인이 뭐 보안성이 뛰어나다고 하니까 그냥 공인 인증 대신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좀 단순한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무역 금융을 하는 모든 그 정보를 모두 다 정보를 분산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다 또 지급 결제 기능까지도 은행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지급 결제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내가 사용을 하고 그것이 이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네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어떤 기존의 암호화폐는 완전히 뭐 시장이 지금 사그라들어서 거품이 지금 사라진 상태인데요. 이제 비로소 어떻게 좀 실용적인 실사구시 측면에서 활용처를 찾을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노원구가 노원이라고 하는 지역 화폐를 개발을 했었죠. 선을 보였는데 지금 보시는 게 그 노원입니다. 1노원이 1원이고요. 어떻게 지급이 되냐 하면 노원 구민이 한 봉사활동을 1시간 하면 700노원을 지급을 받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급을 받아서 이거를 노원구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쓰는 방식인데요. 일단 발행 비용 같은 부대 비용이 최소화되는 데다가 무엇보다 실시간으로 이 거래 내역이 검증되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바우처를 사실 지급을 하면 이게 현금깡으로 현금깡 또는 뭐 어떤 각종 바우처 깡으로 전환되고 하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뭐 사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블록체인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유통 효과도 그만큼 늘어나고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층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이 활용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실제로 노원은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사실 제가 노원의 활용처를 뭐 지금 어떤 정도로 유통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가맹점들을 지금 계속 모으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아직 런칭된 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뭐 사용처는 확대가 될 테고요. 무엇보다
노원의 발행 한도가 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네, 그 네. 규모의 경제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어떤 선언적인 측면에서 네, 또 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은행권에서는 이 뭐 시장 선점을 위해서 우리은행이 지금 이 서비스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노원구가 앞서 선보였지만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S코인이라는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를 서울시에서 발행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는데요. 네네. 여러 지자체들이 이렇게 지역 화폐 보급에 열을 올리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그 은행권의 보관이고요. 게다가 뭐 지자체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디지털 화폐 발행을 직접 하고 또 직접 운영 관리할 게 아니라 네. 우리은행이 어떤 코인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을 만들면 지자체들은 그것을 빌려서 쓰고 관리와 운영은 또 우리은행이 대행을 해주는 이런 모델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최고 디지털 책임자, 디지털 전략을 총괄하는 CDO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역 화폐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발급하고 유통하는 시스템 등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셀프 소버린 같은 미래형 블록체인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 잘 듣긴 했는데 중간에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 셀프 소버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소버린이라고 하면 뭐 주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인증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 재직 증명이나 졸업 증명 같은 걸 받으려면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스크래핑 기술이 굉장히 뭐 전자적으로 발달한 기술 같지만 그냥 그 문서를 그대로 긁어서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네. 졸업증명서를 쫙 찍어서 보여주는 개념인데 사실 어떤 증명을 하면 그 졸업증명서의 내용은 볼 거 없이 그냥 누가 뭐 중앙대를 나왔다, 서울대를 나왔다 이것만 확인이 되면 네네. 되는데 이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정보를 가져오고 또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증해서 정보가 맞다는 사실만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맞다는 사실 자체를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어떤 정보의 전달력과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 앞서 말씀드린 지역화폐 같은 지급결제뿐만 아니라 이런 재증명, 모든 은행권의 서비스에 이렇게 블록체인이 확대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나중에는 서류 없이도 뭐 대출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물론입니다.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또 굉장히 장밋빛 환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네.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 통하는 어느 세계 어디에서든 쓸 수 있다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 또 지역에서만 활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범위는 좀 무제한적으로 넓힐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각국의 화폐를 실시간으로 뭐 국경에 제약 없이 공유한다 이런 것도 개념적으로는 가능은 한데 네네. 각국에 이미 중앙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일단 사이버상에 흩어져 있는 여러 디지털 머니들을 통합해서 국경에 제약 없이 글로벌 유통하는 그런 서비스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하나은행이 주도적으로 키를 잡고 나서고 있는데요. 그 유통업체 또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그 리워딩 보상 차원으로 지급하는 디지털 머니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네네. 마일리지 같은 것도 상당하고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고 있고요. 그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금액 자체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스마트폰 앱에 보관을 한 다음에 이걸 국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중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태국에 가서 대만에 가서 그 리테일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모델이 지금 구상 중입니다. 네네. 일단 하나은행이 구상하는 이 서비스 사업에는 그 10여 개 나라의 한 40여 개 업체들이 그 금융사와 또 유통업체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각 나라 또 각 업체의 포인트가 일정 비율로 교환이 되고요. 또 그게 국경에 제약 없이 여러 나라에서 사용이 되게 되면 실시간으로 정산 또 이 공유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이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은행도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시스템을 지금 전 세계로 본인들의 그 네트워크상에서 확산시키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하나은행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디지털 쿠폰을 나눠주고 이 플랫폼을 한번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요. 오는 10월 말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태국, 대만, 또 일본에서 4개국에서 시범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으로 국내의 어떤 여러 리워딩 포인트들을 모아서
태국의 백화점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선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지급 결제, 블록체인에 기반한 지급 결제 서비스가 선보이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까 10여 개 나라에서 여러 업체들이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더 보편화되게 되면 비자나 마스터 이런 것들은 이제 수단들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디지털 머니 외에도 앞으로는 해외 송금 같은 어떤 가치의 전송에서도 이런 블록체인 모델이 적용이 되면 수수료가 확 수십 분의 1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로열티 포인트와 디지털 머니를 자유롭게 교환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의 거래 또는 정산 원장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금융권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제 국경 간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개인 간의 거래 사이에서 좀 수수료도 줄이고 비용도 분담하면서 또 안전한 보안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네. 금융에게 블록체인이 딱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급 결제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인증 체계에도 이제 블록체인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서 상용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기존의 대표적인 인증 체계라고 하면 공인 인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게 발급 절차도 굉장히 불편한 데다가 또 이걸 여러 은행에서 쓰려고 하면 또 하나하나 또 검증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금 검증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은 한 번에 그 정보를 고객 데이터를 참여자들이 다 나눠 갖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증하는 작업이 최소화됩니다. 따라서 효율성도 높고 또 보안 안정성 같은 측면에서도 우수한데요. 제가 15개 시중은행이 공동 개발한 뱅크사인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체계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그냥 스마트폰 앱으로 내려받아서 바로 15개 참여 시중은행에서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뱅킹에서 굉장한 그 편의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 은행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의 관리 운영 비용이 뭐 1년에 수억 원이었는데 이게 뱅크사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으로는 1년에 수천만 원으로 비용이 10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은행연합회장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은행권은 블록체인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블록체인 노드를 각 은행에 직접 구축하였으며 시스템 이중화, 재복구센터 설치, 검증된 보안 기술을 중첩 적용하는 등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이 우리 머릿속에 개념을 정립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